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그동안의 불안감으로 생각을 해왔었던 AI와 국채시장. 이제 AI 쪽은 넘어섰죠. 끝이 아니라 확산의 시작이라는 점은 이제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이제 국채 쪽에 금리가 단기 정점에 도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봄,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뜨거운 봄이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채 시장이 오늘과 다음 주 초에 어느 정도 단기 정점에 도달한다면 본격적으로 3월 들어서면서부터 무엇이 변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hotter than expected, 좀 자극적인 표현이긴 한데 한번 이 가능성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을 했었던 4.3% 레벨 이 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라스트 마일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말씀 드렸고, 또 중립금리 상승 요인이 ECB의 이사벨 시나벨 이사가 얘기하면서 페드나 ECB나 모두 다 중립금리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급까지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20년물은 좀 안 좋게 지나갔고요. 다음 주 초에 2년물, 5년물 시기에 맞춰서 이 모습이 조금 더 발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금리 상승 추세 이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단기 추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년물, 5년물 발행되면서 단기 불안 심리가 피크를 친다라고 하면은 이 북은 어디선가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상승 추세가 좀 가파른 그런 모습인데 추세가 약화되면서 무너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한번 지켜보면서 금리 흐름 가늠해 보면 될 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채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점들 여러모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단기 흐름을 놓고 보아도 금리 흐름이 단기물들은 그다지 큰 흐름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2월 들어서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이쪽은 뭐 거의 변화가 없고 4개월짜리, 6개월짜리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1년 이상짜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하고는 좀 비교가 되죠. 여기서 수급 쪽 부담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TJ 잔고 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RRP 쪽도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진다면 국채 시장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까지도 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AI가 버블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최근에 급등한 모습이 가파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국채발 불안 요인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그러한 불안 심리가 커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불안을 역으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탈출의 기회로 이용해야 하는지, 그러한 점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재무부에서 분기 자금 조달 계획 세울 때 제가 이런 분기 발행 계획을 단기물하고 중기물로 구분해 가지고 표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1분기가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푸른색이 빌이고요, 붉은색이 노트와크 본드거든요. 여기 보면은 노트와크 본드가 증가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전체 발행량 자체도 예전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아예 비일 자체가 증가량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중기물 쪽으로 많이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노트본드 이쪽이 더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미리 이렇게 금리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안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점은 오히려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재가 선반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수치로 점검을 해보면 이 빌 자체가 2,450억 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3월 지난 이후부터는요. 그리고 노트본드가 4,470억 플러스가 돼서 전체적으로 2,020억,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거 두 개 합하면은 이 키가 좀 반토막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 2, 3월 동안에 발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3월 이후는 선반영되는 측면으로 인해서 3월 중순부터는 오히려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율이 줄어들고 오히려 노트본드 쪽이 늘어난다. 이게 듀레이션 조절로 안정을 취하는 그런 계획일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좀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것이 불안의 피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1월에 나타났었던 자산시장의 상승하고 지금 1월 이후에 자산시장의 상승이 약간 결이 틀린 점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채시장이 11월 같은 경우는 금리 자체가 하락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뜻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국채하고 다른 자산시장이 동시에 오르는 불안감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11월에 발표됐었던 그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노트하고 본드 자체도 줄어들고 비율 자체는 좀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특히나 비율이 증가하고 노트본드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향후에 금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늘어났었던 그 상황이었었죠. 이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틀리다라는 점은 비율, 노트본드 이 사이에서 어느 쪽을 증가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산시장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것이 틀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배경 속에 RRP 잔고가 유입되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해외 수요도 급증했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이후의 상승세는 지금하고 약간 좀 틀리면서도 더 강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악화됐기 때문에 반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면 3월 이후에는 11월 같은 모습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배경 요인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하고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금리 자체가. 제가 지난 방송 때 이사벨 슈나벨 이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디스인플레이션하고 중립금리가 상승하는 그 논리요. 중장기적으로 AI 산업을 ECB 쪽에서 유로존에서 좀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중기 경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감안했을 때 고금리가 지속되고 그것이 성장성을 키우면서 중립금리가 상승한다 이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ECB 쪽의 계획을 생각해보면 페드하고 ECB가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조가 지난 분기 국채 발행 계획 때부터 이미 공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노트 증액 발행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표에서 나타나는 2분기에 노트하고 본드가 많이 늘어나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 모습이요. 생각해 보시면은 듀레이션이 2년에서 5년 물짜리가 발행이 급증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멀리 10년 동안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서 2026년까지의 롱거런 레이트가 금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국채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5%를 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불안감이 반영이 된 이후에는 다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또 펀더멘탈 쪽 요인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한번 입찰 일정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빌과 노트본드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 2페이지 꽉 찼잖아요. 이제 한가해지고 있습니다. 공급 스케줄에 의한 불안감은 이제 거의 정점에 치닫고 있다. 하지만 물량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년물, 5년물. 만기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발행 물량이 좀 부담이 되고 이때가 정점이 될 가능성.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음 주 초 이 사이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한다면 정점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2년물, 5년물 다음 주에 발행을 한 다음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일단락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으면서 관심은 통화정책 회의로 넘어간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제가 데이터들을 통화정책 쪽으로 좀 집중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3월 회의까지 이 3월 FOMC 회의까지 어떤 점들을 보며 또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페드나 22쪽 인사들이 스피치를 계속 할 텐데 어떤 프로세스를 가정해서 이 이벤트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벤트를 어느 정도 가늠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말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난 1월 회의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한번 정리 말씀드렸었죠.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개인 소비 관련해서 신용 문제하고 커뮤니티 뱅크 이쪽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것이 중립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국채 발행 계획을 확정시키면서 통화정책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이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였죠. 근데 이번에는 재정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재정은 4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세스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파월의장으로 마무리가 돼야죠. 그리고 이 컨슈머 크레딧이나 커뮤니티 뱅크 쪽 얘기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어느 정도 레벨로 나오는지 보면서 이쪽 위험 요인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해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추럴 레이트는 지금 22쪽에서 한번 거론이 됐죠. 그래서 국채 파이낸싱 같은 얘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QT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ECB하고 BOJ, 페드 간의 통화정책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만들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세스는 제가 주말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입니다. 또 나오는 얘기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점검하고 다음 주 정도 깨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QT 문제는 이번에 3월 회의 때 어느 정도 거론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지난 회의록을 놓고 봤을 때 그다지 그게 구체적으로 빨리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QT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의 RRP 잔고나 TJ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테니까요. RRP 잔고를 보면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회의 때, 지난 FMC 회의 전후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이것이 제로가 될 확률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프라이머리 딜러 중에서 일부분이 그런 얘기를 거론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방 경직성 만들고 다시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지도 한번 향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빌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온 물량들이 만기되는 물량이 롤오버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롤오버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2023년 4월부터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단기 비일 자금으로 유입됐다라고 한다면 이 듀레이션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대강 6, 7개월 정도로 잡는다. 평균 잡아가지고요. 한 달짜리에서 1년 사이로 이렇게 유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감소 속도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TJ 잔고 쪽이요. TJ 잔고 보면 크게 빠지지가 않고 있어요. 2월 21일 마감 잔고가 7,887억 5,900만 달러잖아요. 분기 말 밸런스는 752, 7,500억 달러잖아요.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고공권에 있는데 요 선까지 내려와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RRP 쪽도 여유가 있고 TJ 쪽도 여유가 있어요. 단기 자금 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그렇다면 이 금리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정점을 어디서 칠 수 있는가, 그걸 따져보자라는 것이고, 지금 상황을 불안하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설사 이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3월 이후의 모습이 선반영되는 그 흐름이 언젠가 나타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우리가 전체 자금 시장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러한 배경 요인이 뜨거운 봄이 왜 hotter than expected인지, 제가 왜 그것을 거론했는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월 FMC 회의를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제가 만들겠는데, 다른 것들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끝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QT가 거론이 될 것입니다. 파월 의장도 거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자들도 당연히 물을 테고요. 그것이 단순히 슬로우 포로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닝 스무스리, 이 얘기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 계속 얘기할 것 같고 슬로우 포로운 거에다가 이 말까지 붙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QT가 3월에 결론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큰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자금 시장 안정적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AI 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른 경제 블록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 거기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장성이 담보되는 디스인플레이션 경제체제, 이쪽에 포커스를 보면서 불안 중립금리의 상승이 어떠한 경제체제를 만들 것인지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었던 그 내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도 자료 보완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